할머니는 왜 이 열쇠를 평생 숨겼을까요? 사람이 평생 동안 목에 걸고 다니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작은 황동 열쇠 하나를 목걸이처럼 걸고 사셨습니다. 씻을 때도 주무실 때도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조차도 그 열쇠만큼은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은 그저 오래된 추억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할머니의 방식이 원래 그랬으니까요. 말수가 적고 자신의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가 어디를 여는 것인지 할머니는 끝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열쇠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손안에 쥐어보니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평생 할머니의 목에 걸려있던 물건이 이제는 주인을 잃은 채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놀다가 우연히 이 열쇠를 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정색하며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언젠가 꼭 열어보렴. 어린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가진 작은 비밀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언젠가 꼭 열어보렴.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던 걸까요? 문득 더 오래된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5살쯤이었을까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어느 여름밤, 저는 손끝으로 그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열쇠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그저 할머니가 대답을 피하시는구나 생각했을 뿐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쇠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와 삼촌은 뜻밖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열쇠? 나도 평생 궁금했었어. 어머니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웃으시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삼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우연히 그 열쇠를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정색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 무섭기까지 했다니까. 가족들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정작 그 답을 찾아 나선 건 손자인 저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 열쇠의 답을 특별히 저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할머니가 나고 자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방학 때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이 길을 지나 할머니 댁으로 향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골집은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처마 끝에는
오래된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옥수수를 까먹던 여름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말이 그저 흔한 어른들의 잔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유난히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한켠에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는 그 문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의 열쇠는 바로 이곳을 위한 것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는 그 짧은 순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기. 오랜 세월 굳어있던 자물쇠가 힘겹게 돌아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석, 낡은 천으로 덮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돈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폐물일까요? 어쩌면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놀라운 비밀 문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보석도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낯익은 필체로 쓰인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어린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썼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어린 글씨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지 않은 필체로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가 몰래 남겨두신 응원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 상자를 열어보고 있다면 아마도 이 할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한 마음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단다. 내가 어릴 때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울던 일기장. 사실은 이 할미가 몰래 가지고 있었어. 내가 그 안에 적어놓은 꿈들이 너무 예뻐서 참아 버릴 수가 없었거든. 가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 사람인지 다시 되새기곤 했단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을 거야. 사람들은 너의 실패만 보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렴. 너는 언제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할미는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도 웃고 있을 때도 이 작은 쇠붙이 하나가 할미와 너를 이어주는 것 같았거든. 힘들 때마다 이 상자를 열어보렴. 너는 실패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진 아이야. 그러니 부디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내 새끼.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를 향한 사랑을, 언젠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신 것이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도 값비싼 물건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끝까지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 대신 이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평생을 기다려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제 그 열쇠는 어떤 문도 열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 가장 단단한 문 하나는 언제나 열어줍니다. 바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쇠가 있나요? 누군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말하지 못한 사랑의 흔적이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말을 전할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더 깊은 감동 이야기는 그날의 사연 라디오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이라면 할머니가 남긴 상자를 열어보셨을까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